두려움이 많은 우리 자신 보면서 속상하신 적 많으시죠? 두려움에는요, 보통 큰 두려움이 있고요.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아주 작은 두려움들이 있는데요. 이 큰 두려움, 작은 두려움,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다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두려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작은 두려움의 경우에는 삶의 활력으로 활용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너무 무능한 사람이 갑자기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요, 두려울 것 같은 상황을 자꾸 피해가게 되고요, 그 두려움의 상황이 닥쳤을 때 더 허둥지둥하게 되고, 결국은 두려움과 무능력의 악순환고리 속에 우리를 빠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멋지게 영위해 가는 데 있어서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과제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먼저 두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체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익숙하지 않고 서툴러서 생기는 두려움의 종류가 있고요. 둘은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낯설어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요, 이런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서툴러서 갖게 되는 두려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두려움의 상황인데요. 그걸 잘 하지 못해서 서툴러서,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케이스예요. 이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기식으로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니 서투른 것이라는 건 원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신뢰, 자기의 방식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면 점차 이 두려움 여러분들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발표하기 전에 엄청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심지어는요, 어디에 문의 전화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콩닥콩닥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다양한 두려움이 있죠. 자,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요, 일단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 방식을 바꿔서 두려움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가는 것이 결정적이죠. 자, 발표하기 전에 두려움을 느껴. 이것은 원인은 이거죠. 발표를 해서 자신을 잘 보이려는 그런 욕구가 너무 강한 거죠. 또 발표의 결과가 엄청 높은 수준으로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를 다 반대쪽으로 취하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또 발표의 결과가 너무 잘하는 어떤 그런 결과였으면 하는 마음을 좀 줄이시고요, 한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기도 낮추고 결과에 대한 기대도 낮추는 거죠.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발표하는 경험을 쌓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표에 대한 두려움 확실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준비는 필수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발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기나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낮추지 않습니까? 발표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 비교적 쉽게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요, 떨지 않고 말하고 발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발표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의 두려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두려움은요, 집중력을 높여주고요, 약장사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약간의 두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차분하고 겸손하게 보이는 그런 강점, 약간의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에게 그런 오히려 더 좋은 효과 같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서툴러서 생기는 그런 두려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바꿔주고요,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상상 등을 통해서 대응력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두려움은 약간의 긴장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집중력을 강화시켜주고 대응의 능력을 오히려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권합니다. 나는 두려워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금물이에요. 회피하면 결국은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계속해서 견뎌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주 처음 하는 것이거나요, 가끔 닥치기는 하는데 그것을 접했을 때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그런 케이스들이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 있게 대응하는 겁니다. 용기로 극복하는 것이죠.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죠. 용기는요, 역시 준비에 의해서 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처음 접하는 아주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미지로 연상하고 연습하고, 이것이 충분할 때 우리에게 용기라는 것이 확 밀려 올라오는 거죠. 내가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게 나랑 너무 맞지 않아. 나는 사실은 요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자, 그래서 요리사가 되기 위한 새로운 자기의 꿈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익숙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준비, 그리고 끊임없는 상상, 이미지 상상이죠. 그리고 용기 있는 실행, 이것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퇴근하면 밤에는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요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수위에 이르렀을 때는 요리와 관련된 유튜버를 해요. 자,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났더니 내가 요리를 상당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요리사를 했을 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입니다. 이 준비가 충분하면 직장을 퇴사해서 자신의 꿈인 요리사의 길을 가는 것이 마치 번지점프를 할 때 용기를 내서 창공으로 뛰어내리듯이 직장을 그만두고 요리사로서의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제가 사실 이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예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실패와 좌절은요, 자기가 처음에 그것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예측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실패와 좌절을 맞게 됩니다. 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정말 처절하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 있게 대응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실패와 큰 좌절의 상황이 닥쳤어요.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가도 생각하고, 이 실패의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도 하나하나 생각하고, 자, 이것을 수습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다시 재기할 거야 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이 준비에 해당하겠죠. 이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특히 상황을 극복해서 내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밝은 상상들을 계속 해가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실패의 상황에 대한 수습 역시 계획한 대로 용기를 갖고 하나하나씩 처리해가고, 동시에 좌절을 극복할 새로운 미래 아이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어찌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요, 실패하고 좌절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저는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의 이면에는요, 이 좌절, 이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무의식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작동을 하고 있어요. 무의식의 힘이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그 무의식을 표면으로 끄집어내고 침착하고 용기 있게 준비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실천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거 완전히 추상의 세계이긴 합니다만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큰 두려움 중에 하나죠. 가난, 이별, 노화, 질병, 죽음 등등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인데요. 미래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상황, 운 이런 것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부자가 될 상상, 이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별하지 않을 상상, 또는 이별을 하되 멋진 이별을 하는 것에 대한 상상, 노화에 대한 두려움 대신 나는 멋진 노인이 될 거야 라는 상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나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거야 라는 상상, 추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밝고 맑은 무의식으로 이런 두려움을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이미지 상상이 굉장히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된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글로 써보기도 하고, 이런 명시적 행위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명시적 행위들이 반복되면 무의식으로 우리에게 자리하게 되거든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데요. 기대가 너무 커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좀 운명에 맡겨버리는 그런 태도, 이것도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제가 세 가지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요,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사전 모의 훈련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상황에 닥쳤을 때는 단순화해서 한두 가지만 다짐을 하고 용기 있게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시적 실천을 반복해서 자신의 무의식을 밝고 맑게 바꿔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전제로 해서 용기 있게 스스로 두려워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결국은 경험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곧 자신의 내적 자산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 내적 자산을 토대로 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가는 과정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마주보기를 회피하지 마시고요.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의 극복의 경험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을 가져다 준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은 우리가 자존감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두려움을 피해 가시지 말고 두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점점 더 키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좌절, 실패, 무엇인가를 할 때 느끼는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갖고 계실 거예요. 또 두려움 때문에 어려웠던 경험 같은 것도 갖고 계실 거고요. 모두 댓글로 지혜 나눔해서 우리 모두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그런 사람 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